해가 막 떠오르고 집안에는 은은한 찌개 냄새가 감돌고 있습니다. 영숙은 손주 하준의 아침을 챙기기 위해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식탁 위에는 잘 다져진 김과 달걀 프라이가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집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죠. 하주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수저를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천천히 먹어. 짧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루를 지켜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떠넣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영숙은 속으로 미소를 지어요. 얼굴로는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은 사르르 따뜻해집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이웃들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오래된 동네의 아침은 늘 일정합니다. 닭 울음소리, 빗자루질 소리, 아주머니들의 가벼운 인사. 이 집은 세월의 결이 그대로 쌓인 곳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일은 영숙의 삶 그 자체였죠. 조금 늦게 기상한 며느리 지연이 거실에서 나타납니다. 피곤한 표정에 짧은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하준아, 빨리 먹고 준비해야 해. 학원 숙제 검사도 남았어. 톤은 평소와 같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영숙은 조심스레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지연 앞에 놓습니다. 속이 찰까봐 물 좀 마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감사의 미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준이 준비를 마치자 영숙은 작은 손을 잡고 현관 앞까지 함께 나섭니다. 문을 열면 바람 속에 전해지는 먼지 냄새, 오래된 동네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준은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밖으로 달려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골목 어귀로 멀어져 갑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남은 그릇들을 천천히 치우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에서 함께 지내온 세월과 손주가 뛰놀던 웃음과 남편과 보냈던 밤들이 조용히 겹쳐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엌 한켠에 놓인 새로운 인테리어 상담 전단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종이는 이 집의 공기가 곧 바뀔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죠. 영숙은 그것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본 뒤 다시 조용히 서랍 속에 넣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오후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 있었어요. 지연은 테이블에 도면을 펼쳐놓고 연필로 몇 군데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의 방을 확장할 구조 변경 계획이었죠. 종이 위에는 합리적, 아이 성장 공간 확보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숙의 방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거실 한켠에서 묵묵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실이 바늘 위를 조용히 지나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 구조가 너무 오래돼서요. 하준이 방을 좀 더 크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지만 이미 마음속 결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영숙은 뜨개 바늘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요. 아이한테 좋은 게 제일이지요. 그 말은 동의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조용한 응시였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하준의 책상이 좁고 수업 자료가 많아졌다는 이유, 요즘 아이들은 개인 공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늘어놓습니다. 말로는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였지만 도면 위 연필선은 이미 영숙을 집안에서 밀어낼 경로를 그리고 있었죠. 영숙은 작은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지내면 좋다 생각하나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말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도 시설이 많이 좋아졌대요. 간호도 되고 편하실 거예요. 말에 담긴 의도는 오래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손끝에서 뜨개질 실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순간 작은 소리만 남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테리어 상담 업체 직원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직원들은 줄자를 들고 벽을 재고 천장을 살피고 바닥 구조를 확인합니다. 영숙의 방문 앞에서도 서슴없이 치수를 재기 시작했죠.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주 하준이 뛰어놀던 집, 남편과 마지막 밤을 보냈던 방, 세월이 살았던 공간에 이제는 타인의 발걸음이 들어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오래 붙잡아온 세월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속의 목소리는 아주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늦은 밤 집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만이 조용히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천천히 물기를 털어내며 싱크대를 정돈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펼쳐 보였던 도면, 측량하던 사람들의 발걸음,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낯선 공기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영숙은 조용히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하려다가 지연의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불을 끈 채 잠든 자리에서 흔히 보이는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랍장 아래쪽에서 삐져나온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류는 방치된 것이 아니라 서둘러 감춰둔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불빛 아래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주택 매매 관련 절차 요약 문서, 세금 계산 메모, 그리고 하준에게 건넬 편지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초안은 삐뚤어진 손글씨로 시작되고 있었죠. 하준아, 할머니가 많이 아파지셨어. 그래서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어야 해. 그 문장을 본 순간 영숙의 숨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고 자신은 그 결정 속에서 대상이 되어 있었죠. 영숙은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일은 일주일 전, 신청자 이름은 지연, 보호자 동일안에는 민수의 전자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사인을 했는지 지연이 대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리에서 밀려나는 계획은 이미 실행 중이었다는 것. 영숙은 오래된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자 굳어있던 등뼈와 어깨가 천천히 풀려내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기억, 손주의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단어로 압축되고 있었죠. 정리. 영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담았습니다. 흔적이 없도록 맞춰 접고 같은 위치에 놓아두고 서랍의 모양과 각도까지 정확히 기억해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순간 조용히 시작된 결심은 묵직하고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 한 문장이 또렷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질 사람은 내가 아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준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손놀림은 일정했고 표정도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결정된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준이 등교한 뒤 영숙은 외투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 내부는 한산했습니다. 노인들 몇 명이 번호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접수 창구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신청 접수된 상태세요. 그렇군요. 짧은 대답 속에 놀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온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음 문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신청 취소는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그 말은 곧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영숙은 신분증을 꺼내 조용히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취소 확인 도장을 받는 동안 창밖으로 오래된 시장과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던 길, 장을 보며 웃었던 순간들, 이웃과 나누던 사소한 인사들. 이 동네는 세월을 버틴 장소였고 그 중심에는 늘 집이 존재했어요. 취소 절차를 마친 뒤 영숙은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였습니다. 주택 신탁 문의하시나요? 네, 아이 앞으로요.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단단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꼼꼼하게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신탁 설정 시 보호자 임의 처분 불가 조건, 성년 도래, 시 상속 구조, 세금 문제.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감정은 요란하지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이미 다 지나간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금방 다녀왔어요. 지연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는 사라졌지만 움직이는 의도는 서로에게 명확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집안은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마음속 시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리모델링 업체와 통화하며 일정 조율을 하고 있었고 민수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주는 학교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이 평범한 일상은 곧 크게 뒤집힐 준비를 조용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준이 등교하고 민수가 집을 나선 뒤 영숙은 작은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고이 들어있는 봉투도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대충 아침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나 오늘도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지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도 서로에게 감춘 마음들이 고요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영숙은 택시를 타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기소 로비는 한산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창구 앞에 서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자 담당 직원은 천천히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신탁 설정이 맞으시죠? 수익자는 손주분.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 앞으로예요. 서류 하나하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툭, 툭, 툭. 한 번 찍힐 때마다 영숙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가 끝나고 직원은 새로 등록될 등기 정보가 적힌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무게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의 계산이나 계획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연은 실내 구조 견적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 올 시간 다 됐겠네요. 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순간 영숙의 손가방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바뀐 서류가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승리, 아무 말 없는 승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곧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죠. 시간은 고요하게 흘렀지만 집안의 균형은 완전히 바뀐 상태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약을 확정하려고 등기부 등본 발급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프린터에서 천천히 출력되는 종이를 바라보던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등본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유아준 신탁. 그 순간 지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움켜쥔 채 바로 거실로 나왔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등본이 이상해. 집이 하준이 명의로 되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 대신 종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등본을 펼쳐두고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침묵은 설명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죠. 영숙은 차 두 잔을 쟁반에 올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짓은 온화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하준이를 위한 일입니다.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 속에는 놀람, 분노, 허무, 당황, 그리고 작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꽉 누르며 말을 짜냈어요. 저를 제외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영숙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를 제외하고 계획한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집은 지금 낯선 조용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손끝으로 감싸쥐었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고 심장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흐름은 이미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등본을 바라봤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벽과 기둥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시간으로 쌓여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서 서로의 방은 닫혀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말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집안은 이전과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문 하나 열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며칠째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만이 그녀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죠. 민수는 퇴근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낮게 흐르는 화면만이 방 안의 시간을 대신 채우고 있었어요. 영숙은 변함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준의 등교, 빨래를 널고 식기를 정리하고 마당 앞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고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예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이 집에서 말은 상처였고 침묵은 생각의 시간이었다.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책가방을 벗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은 괜찮아?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집안의 공기를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지. 할머니는 여기 있어. 그 말은 하준에게는 위로였고 지연에게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과 감정에 묶여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죠. 그녀는 한참 뒤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비판도 감정적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우려 컵을 2개 놓았습니다. 지연과 자신, 딱 2사람을 위한 자리. 민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의 갈등이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것이었죠. 하준은 조용히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그가 이 집의 중심이자 이유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오래된 집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 쫓겨나지 않았고 누군가의 자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제 다시 함께 사는 방식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엌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영숙은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뜨는 옅은 쌀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동작은 익숙했고 오래도록 몸에 밴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있어 온 시간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거실에서는 하준이 가방을 메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매는 손이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부엌 문턱에 서서 2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과 조금의 미안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해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밥을 짓다가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네요. 그 말은 짧았지만 며칠 전의 긴장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습니다. 하준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 영숙은 하준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 손길은 변함없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적당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고요하지만 완전히 같은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부서졌던 무언가가 서서히 다시 맞춰지는 소리 없는 과정이 흐르고 있었죠. 지연은 식탁에 천천히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말을 찾는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상의할게요. 그 말은 사과도 약속도 다짐도 아니면서 동시에 셋 모두였습니다. 영숙은 깊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지는 미소였어요. 그래요. 그럼 되지요. 나지막한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쌀 씻는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어떤 거창한 변화 없이 그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 집은 여전히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오래됨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견디며 남아있는 사람의 자리, 그것이 이 집을 지켜온 진짜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